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향수는 에센셜 퍼퓸의 디스커버리 세트입니다. 이 디스커버리 세트는 구독자 콩아버님께서 보내주신 향수인데요. 오늘 마들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에센셜 퍼퓸은 25년 이상 향수업계에서 종사한 제랄딘 알첸버트에 의해 만들어진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입니다. 지속 가능한 최상급 원료를 사용하고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향을 위해 조향사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브랜드입니다. 에센셜 퍼퓸의 재미있는 점은 비싼 광고비, 화려하고 현란한 향수병 등이 아닌 향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유통 과정을 없애 향수 가격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중간 마진과 광고비 등만 줄어도 향수의 가격은 정말 많이 달라질 텐데. 에센셜 퍼퓸이 지향하는 방식이 정말 멋있죠? 디스커버리 세트를 오픈하면 각 향수에 천연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선하네요. 첫 번째 향수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나이스 베르가못입니다. 조향사는 앙투안 메종듀입니다. 조향사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지보단 소속의 조향사로 알마니의 코드 시리즈, 랑방의 메리미, 아쿠아디 파르마의 매그놀리아 노빌레를 비롯하여 버버리, 코치, 에따리브르 도랑주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시니어 퍼퓸머입니다. 나이스 베르가못은 2017년에 출시된 남녀 공용 향수입니다. 칼라브리아 베르가못의 생동감 있고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장미와 자스민의 꽃잎, 나무, 통카빈 등을 이용해 표현한 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향해 볼까요? 베르가못의 싱그러움을 앙투안 메종듀는 어떻게 풀어냈을지 볼게요. 오, 싱그러워요. 베르가못이 갖고 있는 시트러시한 느낌, 그리너리한 느낌, 약간의 플로럴스럽기도 한 느낌이 굉장히 신선하고 밝은 느낌으로 표현되네요. 시큼하고 쨍한 느낌은 거의 없고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강하네요. 아무래도 금방 미들노트의 꽃향기들이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베르가못의 시트러스 노트 중에서 시큼한 느낌이 좀 덜한 편이기는 하지만 나이스 베르가못에서 느껴지는 베르가못은 그린하고 차분한 느낌이 강해서 그런지 시트러스 노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거부감이 없을 것 같은 향이에요. 시작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탑노트의 엉덩이를 쿡쿡 찌르던 꽃향기가 본격적으로 느껴져요. 화이트 플로럴의 크리미한 향기가 가장 메인이네요. 미들노트에는 자스민, 일랑일랑, 장미향을 만날 수 있어요. 싱그러운 향기와 크리미한 향기가 만났을 때 저는 보통 거부감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질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싱그러움과 크리미함이 제대로 융합되지 못했다고 느꼈던 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스 베르가못은 베르가못의 싱그러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꽃향기를 참 잘 보여주네요. 자스민과 일랑일랑의 조합에 싱그러움을 가진 장미향이 살짝 터치되면서 완급 조절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아시죠? 저 밸런스 좋은 향 좋아하는 거. 베이스 노트에서도 이 밸런스가 잘 유지될지 볼까요? 미들 노트의 크리미하고 우아한 꽃향기는 베이스 노트에서도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살짝의 달콤함과 우디함이 더해졌죠. 베이스 노트에는 시더우드와 통카빈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시더우드의 나무향과 통카빈의 달콤함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은은하고 부드럽게 미들 노트의 꽃향기를 받쳐주고 있어요.
향을 맡다 보면 어느 한 포인트에서 시더우드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적인 시더우드의 드라이한 나무 향기가 이 나이스 베르가못을 어나더 레벨로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베이스 노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은은하고 부드러워서 끝까지 부담감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나이스 베르가못을 포함하여 조향사 앙투안 메종드의 몇몇 작품들을 만나봤을 때 앙투안 메종드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의 향을 더하는 것보다는 그 향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참 잘 이끌어내는 조향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스 베르가못은 앙투안 메종드의 매력이 참 잘 담겨있는 향수고요. 강렬하지 않아서 심심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베르가못이 갖는 다양한 싱그러움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향수예요. 싱그럽고 너무 복잡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플하지도 않은 향을 찾으신다면 나이스 베르가못을 시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향수는 2018년에 출시된 로즈 마그네틱입니다. 조향사는 소피 라베입니다. 소피 라베는 퍼미니치 소속의 조향사로 불가리의 자스민느와 랑방의 거린 카프리, 페라가모의 시뉴리냐 시리즈를 비롯하여 지방시, 메모, 발렌티노, 베르사체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조향사입니다. 소피 라베는 로즈 마그네틱을 조향하며 로즈 오일과 로즈 앱솔루트 두 종류의 장미 향료를 사용해서 꽃의 다양성과 관능미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장미라는 향은 굉장히 익숙한 향기라서 아주 잘 만들거나 혹은 아주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아주 특이하거나 뭔가 특징이 확실해야 기억에도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피 라베가 보여주는 장미향, 로즈 마그네틱은 어떨지 한번 만나볼까요?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한 시작은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요. 생각도 못한 시작이에요. 로즈 마그네틱의 시작을 열어주는 향기는 자몽과 페퍼민트의 향이에요. 물론 아주 여리여리하게 바탕에 깔린 것 같은 장미의 향기도 조금씩 보여요. 자몽이나 페퍼민트의 향이 매우 강한 건 아닌데 꽃이 개화하는 것처럼 향이 점점 퍼져나가는 게 느껴지네요. 되게 재미있는 시작인데요. 장미의 달콤함이 시작부터 꽤 인상적인데 이 시작을 뻔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페퍼민트의 향이에요. 페퍼민트랑 장미, 과연 잘 어울릴까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만나던 페퍼민트의 강렬함보다는 시원하고 화한 뉘앙스가 흔하지 않은 장미 향기를 만들어주네요. 시작 진짜 좋네요. 정말 생각도 못한 향으로 시작해서 전 앞으로 어떤 향이 나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미의 달콤함이 점점 더 강해져요. 참 재미있는 게 장미 오일과 장미 앱솔루트 두 종류를 모두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미 오일과 장미 앱솔루트를 둘 다 사용한 향수들은 꽤 많아요. 하지만 시작의 의외성 때문인지 미들노트의 장미 향기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감에 적당한 달콤함이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하고 밝으면서도 해프지 않은 느낌의 장미향이랄까요? 물론 탑노트 없이 미들노트만 맡았다면 그냥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장미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향수는 시작부터 향이 사라지는 끝까지를 봐야 하잖아요. 탑노트의 민티한 느낌과 연결되는 달콤한 장미의 향이 참 매력적이에요. 은근 중독성이 있는데요. 쿨하고 도도하고 시크하고 멋있는 거 다 하는 장미의 향이에요. 잔향은 어떤지 함께 볼까요? 잔향에서도 장미의 달콤함은 여전히 느껴지는데
약간의 드라이한 우디함, 포실포실 이런 것들이 함께 느껴지네요. 베이스 노트에는 열대 과일인 리치, 시더우드, 머스크, 그리고 바닐라가 있다고 해요. 각 향기의 존재감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장미의 향기에 포근함과 우디함이 더해지고 조금 더 관능적인 분위기가 강해지네요. 너무 여성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성스러운 뉘앙스가 강한 것도 아니에요. 머스크의 포실포실함이 너무 강렬해서 장미의 모양을 해치지도 않죠. 밸런스 참 좋네요. 가장 익숙한 냄새라고도 할 수 있는 장미가 메인이기 때문에 익숙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탑노트의 자몽과 페퍼민트가 주는 의외성이 저는 이 향수의 킥을 만들어주고 장미 본연의 향을 해치지 않는 베이스 노트의 적당한 강도가 이 향수를 완성시켰다고 생각해요. 의외성과 익숙함,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은 적당함이 로즈 마그네틱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네요. 세 번째 향수는 조향사 브루노 조바노백의 작품인 몽 베티버입니다. 몽 베티버는 나의 베티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어 몽이 마이의 뜻이더라고요. 브루노 조바노빅은 펄민시 소속의 조향사로 프레데릭 말의 무슈, 알마니의 마이웨이, 게스의 대어를 비롯하여 코치, 파코라반, 휴고보스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한 시니어 조향사입니다. 몽 베티버를 만들며 베티버와 진의 어코드가 보여줄 수 있는 현대적인 우아함을 상상했다고 하는데 베티버와 진의 조합이라니 너무 기대되는데요? 신선하고 우디하면서 묵직까지는 아닌데 어라? 이 향은 대체 뭐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시작이에요. 에센셜 퍼퓸은 다들 시작이 좋은데요? 몽 베티버의 시작은 베티버, 진, 라임, 주니퍼의 향기로 시작해요. 방금 설명에서 베티버와 진의 어코드가 보여주는 현대적인 우아함을 상상했다고 설명해드렸잖아요. 베티버와 진, 그리고 라임과 주니퍼가 보여주는 이 첫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 잔의 칵테일 같기도 한데 높은 건물 루프탑에서 진 베이스로 만들어진 칵테일을 들고 아래를 내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저는 몽 베티버의 시작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베티버의 우디함이 과하지도 않고 진의 술 냄새가 동동 떠있지도 않고 라임과 주니퍼의 시원하고 아로마틱한 향기는 칵테일 위에 꽂힌 우산처럼 정말 완벽한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티버는 논외로 하더라도 진과 주니퍼, 라임의 어코드는 안전하고 완벽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진은 증류주의 주니퍼 베리 열매로 향을 입힌 술이거든요. 주니퍼와 향의 노선이 같으니 잘 어울릴 수밖에 없겠죠? 라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진과 라임의 조합은 완벽 그 자체니까요. 얼마나 이 향기가 마음에 드는지 설명하려면 왠지 1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느낌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일단은 더 지켜볼까요? 탑노트의 느낌은 여전히 느껴져요. 베티버 진의 세련된 어코드에 허벌스러움이 더해졌어요. 미들노트에서 허벌스러운 느낌을 주는 향기는 라반딘과 젠티안입니다. 라반딘은 라벤더와 비슷한데 라벤더가 꽃의 느낌, 달콤함이 더 강하다면 라반딘은 꽃보다는 허브의 향기가 더 가까운 식물이에요. 그리고 젠티안은 용담화라고 불리는 야생화입니다. 꽃이긴 하지만 라반딘처럼 허브의 느낌이 더 강하며 씁쓸하고 얼씨한 향을 갖고 있는 꽃이에요. 아마 젠티안, 용담화라는 이름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생김새를 본다면 지난번 등산에서 본 그 꽃 아닌가? 혹은 엄마가 키우는 화분에 있는 그 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들노트에서 등장한 라반딘과 젠티안의 향기가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달콤함이 없는 허브의 느낌, 얼씨한 느낌이 더 강해져서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하나의 향기인 것처럼 여전히 신선하고 시원하고 초여름의 산들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정말 개운하기도 하네요.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마무리될지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 맡아볼게요. 우디함이 훨씬 더 강해졌네요. 어둡고 짙은 색감의 느낌도 나고요. 몽 베티버의 마무리를 만들어주는 향기는 캐시미어 우드와 파출리예요. 캐시미어 우드는 실제 나무의 향기가 아니라 합성 향료의 이름입니다. 머스크의 포실포실함, 캐시미어 섬유의 포근함, 나무의 향기, 발사믹한 느낌, 살짝의 스파이시함 등 다양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향료죠. 완전히 머스크도 아닌, 완전히 나무도 아닌 그 두 개의 향을 모두 갖고 있는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시미어 우드의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과 파출리의 진하고 어두운 느낌의 조합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첫 느낌의 그 독특함을 끝까지 유지시켜주네요. 베이스로 갈수록 베티버의 향이 좀 흐릿해지지만 끝까지 허벌스럽고 아로마틱한 분위기로 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을 베이스로 한 칵테일을 좋아해요. 특히 김렛을 좋아하죠. 몽 베티버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곳에서 김렛을 한잔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취향에 맞는 향이라 참 좋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몽 베티버는 그냥 숲속 향기 혹은 남성 스킨 냄새로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아로마틱하고 얼씨한 느낌, 허브나 우디노트 자연의 향기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시향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향수는 지보단 소속의 조향사 나탈리 그라시아 세토의 작품인 오렌지 X 상탈입니다. 사실 오렌지 X 상탈인지 오렌지 크로스 상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탈리 그라시아 세토는 돌체앤가바나의 돌체 릴리, 톰포드의 솔레일 블랑, 코치의 코치 플로러를 비롯하여 버버리, 클로에, 장볼 고띠에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조향사입니다. 오렌지 X 상타를 만들 때 오렌지와 샌다루드가 만들어내는 신선하면서 감각적인 향을 상상했다고 해요. 시트러스 우디 노트로 예상이 되는데 이름만 보면 아뜰리에 코롱의 클레망틴 캘리포니아도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시향해 볼까요? 오렌지네요. 오렌지 과즙보다는 오렌지 껍질의 느낌이 더 강한 느낌이에요. 조금씩 오렌지의 과즙 느낌도 느껴지는데 과즙이나 오렌지 껍질의 느낌을 봤을 때 스윗 오렌지가 아닌 비터 오렌지의 느낌이네요. 저는 스윗 오렌지도 밝고 사랑스러워서 좋아하지만 비터 오렌지의 그 씁쓸하고 달지 않은 과즙의 향기에서도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져서 좋아하거든요. 오렌지 X의 상탈의 시작은 비터 오렌지의 에너제틱한 느낌으로 느껴져요. 이 오렌지의 에너제틱함을 너무 쓰지 않게 도와주고 있는 또 다른 향기가 있어요. 바로 바질이에요. 바질의 향기가 존재감이 아주 뚜렷하다고 말하기엔 어렵지만 씁쓸하기만 할 수도 있는 비터 오렌지의 향기를 바질의 향기로 조금은 상쇄시키면서 역동적인 느낌은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미들노트에서는 새로운 아이들이 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탑노트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이에요. 비터 오렌지와 바질의 신선함의 여운이 꽤 길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시트러스 노트에서 느낄 수 있는 알데하이딕한 향기가 상당히 진하게 느껴지네요. 보통은 다음 향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시트러스가 갖고 있는 알데하이드 향기를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았을 거예요.
오렌지 X 상탈에서는 오렌지가 메인이어서 그런지 오렌지의 향기를 잔향까지 끝까지 느낄 수 있게 하는 조향사의 세심함이 보이네요. 사실 전 탑노트의 향기를 맡고 오렌지 향이구나, 딱히 재미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들노트를 의도적으로 비움으로 오렌지 X 상탈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굉장히 재치있게 표현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not bad인 줄 알았는데 의외의 한 방이 있네요. 잔향은 어떨지 한번 맡아볼게요. 잔향은 굉장히 우디하네요. 촉촉한 느낌도 함께 있어서 얼씨한 느낌도 있어요. 건조한 느낌의 나무가 아니라 이끼 덮인 나무처럼 촉촉한 느낌이에요. 온전한 오렌지의 향기를 지나 맡아지는 향기는 이끼, 사이프러스, 샌달우드의 향이에요. 비터 오렌지와 바질의 에너제틱함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차분하고 진중한 나무의 향이지만 답답하고 무겁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역동적인 건 아니지만 정적이지도 않은 나무의 향이에요. 샌달우드의 리치하고 사이프러스의 아로마틱함, 이끼의 얼씨함의 조합이 방금 전까지 씁쓸한 오렌지와 뽀얀 느낌의 알다이드 느낌이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반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쏘쏘 혹은 not bad 정도로만 생각했던 시작과 달리 미들노트를 비움으로 이 향수의 한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진심으로 놀랐어요. 나탈리 그라시아 세토의 기획력과 섬세함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오렌지 X 상탈이었습니다. 탑노트와 베이스노트 사이에 꽃향기가 섞여 있는 게 싫으셨던 분들은 꼭 이 오렌지 X 상탈을 시향해보세요. 온전한 비터 오렌지의 향기를 느끼고 아로마틱한 나무의 향기로 든든하게 마무리되는 이 향에 반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 향수는 2019년에 출시된 조향사 올리비에 페슈의 작품 디바인 바닐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조향사죠. 딥티크의 많은 향수 덕분에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조향사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비에 페슈는 딥티크의 오데성, 플레르 드포, 베티베리오, 템포 등 여러 가지 작품과 몽블랑의 레전드를 비롯하여 H&M, 베르사체, 퍼퓸드 말리, 파코라반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작품을 만드는 조향사입니다. 에센셜 퍼퓸의 디바인 바닐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생산되는 바닐라 앱솔루트에 대한 감사와 경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꽤 달달할 것 같죠? 자, 그럼 시향해 볼까요? 시작부터 달달한데 바닐라의 달콤함이 아니라 시나몬의 달콤함으로 시작하네요. 물론 시나몬의 달콤함만으로 향의 시작을 여는 건 아니고 스파이시함과 허벌스러움이 더해진 달콤함으로 시작해요. 디바인 바닐의 시작을 열어주는 향기는 클라리세이지, 시나몬 바크, 그리고 블랙페퍼예요. 상당히 스파이시하면서 섹시한 시작이네요. 아마 이 시작의 느낌을 위스키 같다고 느끼거나 감기약 시럽의 냄새 같다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파이시함과 더불어 달콤함이 묘하게 크리미한 느낌이 있는데 비릿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입체적인 시작이네요. 일단 지켜볼까요? 스물스물 바닐라의 달콤함이 올라오는데 미들노트에서 느껴지는 향기가 온전히 바닐라의 달콤함은 아니에요. 미들노트에 있는 향기는 오스만투스의 향기예요. 디바인 바닐에서 보여주는 오스만투스는 아주 복합적인 향기를 갖고 있어요. 가죽같이 애니멀릭하기도 하고 건과일처럼 꾸덕한 달콤함도 보여주고 담뱃잎 같은 아로마티kum도 보여주거든요. 미들노트에 꽃향기가 들어있는데 꽃이 아닌 럼주가 들어있는 초콜릿의 향기를 맡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게요.
잔향까지 일단 한번 맡아볼게요. 이건 정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바닐라가 주인공인 향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이스 노트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아이들은 인센스, 바닐라, 톤카빈, 벤조인, 파출리, 시더우드, 머스크예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있죠? 바닐라의 향이 가장 메인이기는 하지만 온전히 바닐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이 모든 향기들이 다 따로따로 느껴지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게 제가 다른 바닐라 향수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바닐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향기들이 원래 이런 종류의 바닐라의 향기인 것처럼 딱 맞물려서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관능적인 느낌이 강한데 한편으로는 멋있네요. 디바인 바닐은 바닐라의 맛있음을 더할 나위 없이 보여주면서 단순하거나 뻔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호불호는 역시나 있을 거예요. 탑노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스러운 달콤함, 우아함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감기약 시럽이 연상될 수도 있고 어느 포인트에서 비릿하다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디바인 바닐이 인상적인 또 다른 이유는 마냥 달지 않고 오스만투스의 꽃향기를 정말 잘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오스만투스 꽃 자체가 갖고 있는 건과일의 느낌, 담뱃잎의 느낌, 가죽스러운 느낌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향의 흐름이 정말 깔끔했거든요.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서 복잡하다는 느낌이 없어서 더 좋았어요. 바닐라 향을 좋아하신다면 디바인 바닐을 꼭 시향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향수는 2018년에 출시된 지보단 소속의 칼리스 베커의 작품 더 머스크입니다. 역시 칼리스 베커도 많이 들어보셨을 조향사라고 생각해요. 킬리안 향수의 대부분, 디올의 자도르, 톰포드의 벨벳 오키드를 비롯하여 니나 리치, 에스티로더, 알마니 등 많은 브랜드와 협업하여 작품을 만든 조향사입니다. 칼리스 베커는 더 머스크를 조향하며 위로와 위안이 되는 머스크 구름을 상상했다고 해요. 머스크 구름에 다양한 요소를 넣어 맛있는 머스크 구름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머랭 쿠키 같은 느낌일까요? 한번 시향해 볼게요. 매콤하고 달콤한 시작이에요. 맵단? 더 머스크의 시작을 열어주는 향기는 생강과 밀랍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근하게 포실포실 깔려있는 머스크의 뉘앙스도 있네요. 첫 시작이 밑도 끝도 없이 생강의 향이 나와서 겁부터 먹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생강의 날카로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매콤하다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게 생강인가?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생강의 향이에요. 아마 밀랍의 향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밀랍의 향을 맡아보신 적 있나요? 꿀의 달콤함도 갖고 있으면서 왁스의 느낌, 발사믹한 느낌, 스파이시한 느낌 등 상당히 다양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비즈왁스나 생강 둘 다 캐릭터가 확실한 특유의 향기가 있는데 이 두 아이들이 만나니까 서로의 날카로움을 보완해주는 것 같아요. 여전히 포근포근한 뉘앙스와 함께 밀랍의 향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살짝의 입체감이 더 추가됐네요. 미들노트에 더해진 향기는 라반딘이에요. 완전한 플로럴 노트도 아니고 완전한 허브 노트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라반딘의 향기가 더해지면서 향의 입체감이 더 생겼네요. 아마 이 미들노트의 라반딘 향기나 라벤더 뉘앙스를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존재감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탑에서부터 내려오던 밀랍의 향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탑노트보다 미들노트에서 밀랍의 향기가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직까지 머스크의 존재는 그렇게 강렬한 편은 아닌데 베이스 노트에선 잘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볼까요? 잔향에서도 비즈왁스, 밀랍의 존재감은 꽤 뚜렷하네요. 베이스 노트에는 샌다르드와 머스크가 들어있어요. 샌다르드의 우디함이 강렬한 건 아닌데 함께 있는 머스크의 느끼함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더 머스크에 들어있는 머스크는 니르바놀라이드와 세라놀라이드 두 종류예요. 둘 다 지보단에서 개발한 합성 머스크입니다. 니르바놀라이드는 크리미한 락토닉한 뉘앙스와 함께 과일의 캐릭터도 갖는 머스크의 향을 갖고 있고, 세레놀라이드는 화이트 머스크처럼 달콤함이 강한 머스크의 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머스크가 갖고 있는 파우더리함, 달콤함, 부드러움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톤이 조금 다른 달콤함이 더해지니까 더 예쁜 머스크로 느껴지네요. 어릴 때 구름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 선생님이 구름은 그냥 먼지가 물이랑 얼음이랑 섞인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구름에 대한 환상이 산산조각이 났죠. 아마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구름이 실제로 있다면 바로 이 더 머스크의 향기를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7번째 향수는 2020년에 출시된 지보단 소속의 조향사 쿠엔틴 뷔시가 조향한 부아 임페리얼입니다. 쿠엔틴 뷔시는 클로에의 노마드, 퍼퓸 드 발리의 델리나를 비롯하여 엑스 니힐로, 에따리브르 도랑주, 마크 앙투안 바와, 장폴 고티에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작품을 만드는 조향사입니다. 근래 구독자 이브님 덕분에 쿠엔틴 뷔시의 다양한 향수들을 시향할 수 있었는데요. 쿠엔틴 뷔시는 향을 정말 세련되게 만드는 조향사예요. 같은 향료를 사용하더라도 쿠엔틴 뷔시만의 방법으로 세련미를 더 풍부하게 만들죠. 부아 임페리얼도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신선하고 스파이시한 시작이에요. 에어리한 느낌도 있는데 스파이시한 느낌이 꽤 강하네요. 부아 임페리얼의 시작을 열어주는 향기는 바질과 티모트 페퍼입니다. 바질은 잘 아실 테고 티모트 페퍼 좀 생소하죠? 네팔에서 수확되는 후추의 한 종류라고 해요. 후추의 매콤함을 기반으로 가볍고 공기 같은 느낌, 프레쉬한 느낌, 자몽이 연상되기도 하는 것 같은 향을 가진 향신료예요. 제 생각에는 첫 시작을 메탈릭하거나 스모키하다고 연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콤함이나 부드러움이 아닌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시작이어서 다음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확실히 탑노트보다는 부드러워졌어요. 훨씬 우디해졌는데 그렇다고 막 땅에 꺼진 것 같이 무거운 느낌은 아니에요. 여전히 신선한 느낌, 공기처럼 가벼운 느낌은 계속 느껴지네요. 미들노트에는 IT산 베티버, 조지우드, 그리고 페탈리아라는 향료가 있어요. 되게 어색하고 생소한 이름들 많죠? 조지우드와 페탈리아는 지보단에서 개발한 합성 향료의 이름들이에요. 조지우드는 강도가 강하면서 시더우드와 비슷한 향기를 가졌는데 엠버 같은 느낌도 있고 허브 종류의 신선함, 그린감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페탈리아는 왠지 꽃향기일 것 같죠? 맞아요. 은방울꽃의 투명하고 촉촉한 뉘앙스를 가진 장미와 비슷한 향기라고 해요. 탑노트의 스파이시함이 꽤 강한 편이라 아마 미들노트가 됐다고 바로 장미, 은방울꽃, 나무 이렇게 느끼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존재감이 강한 스파이시 노트를 받쳐주는 것처럼 조지우드와 페탈리아 그리고
베티버의 향기가 굉장히 은은하거든요. 꼭 베일에 쌓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탑노트의 베일에 가려진 미들노트를 찾아가는 과정 같기도 하네요. 궁금증을 준다는 점에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잔향은 어떨지 한번 맡아볼게요. 조금 더 어두워진 나무의 향기에 살짝의 부드러움이 터치됐어요. 베이스 노트를 만드는 아이들은 아키갈라우드, 파출리, 암브로픽스예요. 네, 파출리를 제외한 아키갈라우드와 암브로픽스 둘 다 지보단에서 만든 합성 향료 이름입니다. 아키갈라우드는 파출리 오일에서 분리한 우디 노트의 향료인데 파출리와 비슷하기도 하면서 스파이시함, 플로럴함을 모두 갖고 있는 향료예요. 아키갈라우드와 파출리가 더해지면서 나무의 색이 더 진해지고 암브록산과 비슷한 느낌인 암브로픽스가 더해져서 부드럽게 마무리되네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느낌과는 정반대에 있는 향기예요. 스파이시 노트와 신선하고 산뜻한 나무의 향기가 지배적이라 한편은 수채화 같기도 해요. 유화의 묵직함이 아닌 밑그림이 보일 정도로 옅게 색칠된 수채화 같아요. 아마 향기를 맡으신다면 내가 맡아본 나무 냄새랑은 다른데, 너무 다른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련된 나무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쿠엔틴 뷰시가 보여주고자 하는 나무의 세련미, 감각적인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8번째 향수는 2022년에 출시된 피그 인퓨전입니다. 조향사는 펄미니치 소속의 마스터 퍼퓸머 나탈리 로손입니다. 나탈리 로손은 입생로랑의 블랙 오피움, 지방시의 젠틀맨, 몽블랑의 레전드 스피릿, 불가리의 뿌띠의 마망을 비롯하여 부쉐론, 쇼파드, 르라보, 트로사디 등 수많은 브랜드와 협업하여 작품을 만드는 조향사입니다. 아마 르라보의 어나더 13 조향사로 잘 알고 계시겠죠? 나탈리 로소는 피그 인퓨전을 만들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즐기는 향긋한 오후를 상상했다고 해요. 향수의 이름처럼 무화과의 향기가 가장 메인일 것 같네요. 얼른 맡아볼까요? 와, 확산력 진짜 장난 아닌데요? 시작부터 무화과의 향기가 공간을 도배하네요. 근데 무화과의 크리미한 과일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싱그러움도 함께 있어요. 피그 인퓨전의 탑노트에는 무화과, 만다린 오렌지, 그리고 클레멘타인의 향기가 있어요. 달콤한 시트러스 노트와 무화과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 무화과가 느끼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그래서 먹는 무화과 말고 향으로는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만다린 오렌지와 클레멘타인이 무화과를 정말 싱그럽고 밝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조금씩 무화과의 묵직한 달콤함이 강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생명력이 움트는 것 같은 향이에요. 그만큼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조금은 다른 달콤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미들노트에서도 달콤하다고 느끼하거나 질리는 느낌이 아니라 밸런스가 참 잘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미들노트는 프리지아, 오렌지꽃, 그리고 블랙티의 향기가 들어있어요. 프리지아의 신선하고 가벼운 꽃향기, 오렌지꽃의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달콤함에 블랙티, 홍차의 씁쓸히하고 허벌스러운 향이 더해지면서 밸런스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블랙티의 향기가 꽃향기를 해치거나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달콤함의 정도를 아주 잘 조절해 주는 것 같아요. 달콤한 향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탑에서 과일의 달콤함, 미들노트에서 꽃의 달콤함이 더해지면서 너무 달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향을 느껴보시면 파도 치지 않는 조용한 바다 위의 배처럼 부드럽게 균형이 잡혀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잔향도 이렇게 밸런스가 좋을지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볼게요. 그렇네요. 베이스 노트까지 가면서 비로소 피그 인퓨전이 완성이 되네요. 베이스 노트에는 시더우드, 샌달우드, 그리고 벤조인이 들어있어요. 부드러운 시더우드, 크리미한 샌달우드가 벤조인의 발사믹함과 만나면서 앞서 느껴지던 과일의 달콤함, 꽃의 달콤함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요. 무화과, 시트러스 노트, 플로럴 노트, 블랙티, 그리고 우디 노트의 조화가 싱그럽고 부드러우면서 밝은 햇살이 내려지는 과수원을 연상시키는 향이에요. 베이스 노트에 온다고 나무의 향기만 느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 맡았던 모든 향기들의 레이어링을 하듯이 차곡차곡 쌓인 느낌이라 첫 느낌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그 인퓨전은 무화과의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엄청난 향수고, 무화과 향기를 평소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도 무화과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향수라고 생각해요. 밝은 에너지와 적당한 크리미함에서 오는 부드러움이 조화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절도 별로 탈 것 같지 않은 향수예요. 지금까지 에센셜 퍼퓸의 8가지 향수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에센셜 퍼퓸의 모든 향수를 맡아보니까 에센셜 퍼퓸이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가 정말 잘 느껴졌어요. 바로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의미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향수 혹은 향료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 향료 생산을 통해 그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제 순환까지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멋있죠? 브랜드의 스토리도 인상이 깊었는데 향도 8개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취향의 차이일 뿐이지 아쉬움이 남는 향수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리뷰한 향수들을 통해 보니 에센셜 퍼퓸은 화려한 뭔가를 더하고 더해서 그럴싸해 보이는 향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 본연이 갖고 있는 다양함을 참 잘 보여주는 하우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콩아버님 덕분에 새로운 하우스 에센셜 퍼퓸의 디스커버리 세트를 리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